오늘은 베니스에서 두 번째 날인데요. 두칼레 궁전과 무라노 섬의 유리 공장에 관한 영상입니다. 샌 마르코 성당에서 두칼레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현관옆 벽면에는 로마 제국을 4개로 분할하여 통치하던 4명의 황제들이 청동상에 있는데요. 디오클라티아누스, 막시미아누스, 가테로우스,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최고 통치자인 도제의 사무실로 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는 장사의 신 머큐리와 바다의 신 네티뉴스 석상이 있습니다. 도제가 사무실에서 계단을 내려와 오른쪽으로 가면 성당이고, 바로 앞에는 광장으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궁전 안뜰에서 두칼레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3층에 있는 도제의 집무실과 상원 회의실, 대회의실, 뮤지엄 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이곳을 황금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도제의 집무실인데요.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벽화는 베르네셋의 작품입니다. 베니스 공화국의 부귀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궁전 내부입니다. 옆에 있는 방은 상원의 회의실인데요. 황금으로 장식된 천장과 벽화 밑에는 상원들의 좌석이 있습니다. 베니스 공화국은 약 1100년간 왕정이 아닌 고유의 공화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여 비잔틴 제국에서 향신료와 비당 등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여 유럽에 판매하는 중개 상업으로 유럽 최고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회의실인데요. 세계 최대 유화인 틴토레토가 그린 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베니스 법원으로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 상인과 샤일록 재판이 생각납니다. 베니스는 비발디라는 천재 음악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무기 박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중세시대 때 베니스에 선진화된 각종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층에서) 보이는 베니스의 앞바다입니다. 재판소에서 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 감옥으로 가는 중 한숨의 다리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후회하는 곳입니다.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풍기물난죄로 5년형을 받았지만 1년 반 만에 탈옥했다고 합니다. 죄수들한테 식사가 제공되던 구멍을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궁전과 감옥을 끝으로 유리 공예품으로 유명한 무라노 섬으로 떠납니다.
무라노 섬의 선착장에 도착해서 유리 공예품 공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유리 공예품을 만드는 곳을 보여주는 쇼룸입니다. 무라노 섬은 어업과 염전이 주 산업이었습니다. 13세기 베니스 공화국은 화재 예방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하여 유리 공장 시설과 전문 인력을 모두 무라노 섬으로 이전하여 유리 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시비아라는 모래를 섭씨 1200도까지 끌어올려 유리 반죽을 만들고 전통적인 수공업으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급의 아름답고 단단한 유리 공예 예술품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장 쇼룸에서 나왔는데요. 이곳은 수로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유리 공예품 점포들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무라노 섬과 바람둥이 대명사 카사노바의 이야기입니다. 카사노바는 무라노 섬에 있는 수도원의 수녀와 사랑을 나누고 또 다른 수많은 여성을 농락하여 종교 재판에 죄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금지된 이단 마법을 사용하여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이 악마의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5년형의 연도를 받고 복역 중 1년 반 만에 탈옥에 성공하였습니다. 각 상점에는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몇몇 상점들은 중국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색상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들을 많이 진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다리는 무라노 섬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서 탁 트인 주위 환경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무라노 섬에서 생산되는 유리로 만든 거울, 술잔, 샹들리에와 모조 보석들은 색상이 다양하고 아름다울 뿐더러 견고하여 중세시대부터 유럽에 고가로 수출되었고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라노 섬의 선착장을 떠나서 마르코 폴로 에어포트 선착장으로 돌아갑니다.